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 두산 퓨어셀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336260입니다. 자, 두산 퓨어셀. 우리 기존의 두산 퓨어셀이 블록딜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두산 지주에서 지분의 19%가량을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절반가량인 10%가량밖에 매각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절반 정도밖에 매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뭐 이 기업에 관해서 디스카운트였어요. 이때에서 이때. 근데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매력도가 좀 떨어진 그런 요인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을 그럼 블록딜을 완전하게 성사를 시키지 못하고 19% 중에서 절반 부분인 10%가량만, 그러니까 4천억을 현금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2천억 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블록딜은 3개월 이후에 한 번 더 시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두산중공업한테 좀 넘겨주기 위해서는 두산중공업한테 퓨어셀의 지분을 좀 넘겨주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런 4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2천억 원 가량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으니까 이 4천억 원 가량을 두산중공업 추가적으로 2천억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그린 뉴딜과 관련해가지고 그린 뉴딜 친환경 산업 에너지 해가지고 우리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이 기업이 좀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들. 자, 이 공시를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발전용 연료 전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래 성장 산업. 자, 연료 전지 사업 부분.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태양열, 에너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그런 기업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연료전지의 개요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수송용, 휴대용, 발전용, 가정, 건물용, 발전용 이렇게 나오면서 다양한 연료전지에 대한 라인업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용으로도 수소에너지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서 밀접한 산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열이라든가 수소용 그런 다양한 라인업, 다양한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되죠. 자, 이런 와중에 정부의 그린 뉴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만 지역별 그린 뉴딜 관련 정책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자,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화끈한 친환경 공약을 하면서 태양광 배터리 업계에 화색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4년간 2,400조 원 에너지 분야에서 2,400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에너지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동수단을 전기차로 정부의 이동수단을 전기차로 변경을 하고 태양광 모듈을 5억 개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리 기후협약에도 재가입할 것을 선언하는 등 환경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든가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런 정책들이 좀 시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기업에도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3개월 정도까지는 블록딜이 좀 아무래도 좀 우려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인 것 같고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라든가 정부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의 그런 그린 뉴딜 해가지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수소 정책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 부분이 좀 부각을 받고 있으면서 이 해당 사업을 여비를 하는 두산 퓨어셀이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왔었지만은, 우리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언제 다시 진행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두산그룹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뭐 두산그룹의 오너가 아닌 이상이야 뭐 결정되는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좀 있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기업의 성장성 그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환경도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선이 좀 진행이 되면서 우리 대통령 후보에서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일 이전까지는 주가가 바이든이 될 것이냐 트럼프가 될 것이냐, 지금 격차가 조금 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가 좀 기대감을 동반하는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지율에 따른 이런 변화가 좀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따른 주가 등락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11월 전까지는 이런 변화에 따른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변화를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11월 3일에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재료 소멸로 좀 이제는 정말 이 정책을 추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다리는 영역입니다. 자, 대선이 지나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고 칠게요. 그렇기 때문에는 물론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재료소멸로 되는 이유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공약을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제 막상 공약을 시행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시청자분들한테 100원을 드리겠다라고 구독하시면 100원 드릴게요 이렇게 공약을 내건다고 하더라도 막상 구독하시고 나서 100원을 드릴 때까지 100원을 줘야 하는 거죠. 이건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켜주시면, 저를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당선을 시켜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양도세라든가 최대 주주 3조라는 그 금액을 좀 높이겠습니다. 한 50조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약을 해버리는데, 제가 만약에 금융감독위원회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올리는 게 막상 올리는 그런 얘기가 정책을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이제 대응의 좀 기다림의 영역, 공약이 나오는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까지 이 기대감으로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움직임도 그 전까지는 좀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제한적인 요인도 우리 그 블록딜 상승의 제한적인 요인은 블록딜 때문이고, 지금 상승하는 이유들은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그리고 바이든 테마주로 좀 엮이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의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